네, 안녕하십니까. 시어머니 권혁재 PD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이요. 여기 보시면은 에스턴 마틴 DBX707 보이시죠? 바로 에스턴 마틴 대치 전시장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기에 온 거는요, 이 DBX 때문이 아니죠. 자, 뒤를 돌아보시면은 딱 봐도 흉폭하게 생긴 녀석이 있습니다. 에스턴 마틴의 새로운 슈퍼카, 하이퍼카인 바랄라를 이제 국내에서 대중들에게 좀 공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전시가 된다고 해요. 그 전에 이 바랄라라는 차가 어떤 차인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하시죠. 이 슈퍼카, 하이퍼카라고 하면은 사실 수치로 압도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 있는 바랄라만 해도요, 전 세계 999대 한정으로 생산을 한다고 하고요. 무려 1000마력이 넘어가고 최고 속도 350km/h에 제로백이 2.5초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차량이 양산형 모델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개발이 진행 중인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개발을 계속 조금씩 하다 보면은 가격도 좀 오르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한 15억 정도에서 어느 정도 레인지가 왔다 갔다 하고는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바랄라가 왜 대치전 시장에 이렇게 들어왔느냐? 이 국내에 계약하신 분이 제법 있다고 합니다. 아, 부자들 많아, 우리나라도. 그런 좀 어마무시한 스펙들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양산형 모델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4년 전이죠. 2019년에도 사실 프로토타입 모델이 코엑스에 전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제법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양산형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해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양산형 모델이 나오는 거는 내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원래 에스턴 마틴의 플래그십 이런 하이퍼카는 발키리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2016년도에 발표한 차량이고요. F1에 참가하고 있던 레드불 레이싱 팀과 협업을 해가지고 같이 제조한 차량이었어요. 그래서 F1의 기술을 그때 상당히 많이 접목을 시킨 차량이었는데 275대만 한정으로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 판매 모델이 사전 예약 기간에 모두 판매되는 그러한 무서운 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무려 그 차량 같은 경우는 한 대 40억에 육박하는 그런 차량이었거든요. 이 바랄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발키리의 후속이 되는 정신적 후속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발키리 때와는 다르게 2021년에 에스턴 마틴이 F1에 진출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레드불 레이싱하고 원래 협업해서 F1 관련된 기술을 넣다가 이제 에스턴 마틴이 F1에 참여를 하게 되니까 에스턴 마틴의 자체 기술만으로도 이 차량의 F1 기술을 접목을 시킬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에스턴 마틴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역시나 F1의 기술이 잔뜩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자체가 공기역학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서부터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좀 훑어서 보면은, 전면부에 보면은 이 그릴 아래쪽에 위치한 이런 프론트 립이 보이시는데, 이 프론트 립 부분 쪽 보면은 이 끝부분에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는 이런 모습 보이시죠? F1 머신 같은 경우에도 앞에 프론트 윙이 있고 그 양 옆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공기역학 이렇게 바람을 싹 가로질러가는 그러한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차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 그릴 모양이 에스턴 마틴 특유의 그 가운데 부분이 위쪽으로 이렇게 쓱 올라와 있는 이 그릴을 베인 그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행을 하면서 공기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안쪽으로 들어간 공기가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공기가 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기가 쫙 올라가면서 다운포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앞부분을 눌러주는. 그래서 전면부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냥 공기 역학 이런 부분도 이렇게 라이트 있고 핸더 있는 부분 쪽만 쑥 이렇게 부풀어져 있고, 나머지는 최대한 낮게 공기가 쭉쭉 눌러주면서 다운포스를 형성시킬 수 있게 이런 디자인을 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사이드 부분 쪽도 죄다 모든 것들이 다 공기 역학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지금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 이 뒤쪽에 보면은 타이어 쪽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휠하우스 안쪽에서도 이렇게 공기가 막 돌아가면서 와류가 생기는데, 그러한 것들을 또 이렇게 뒤쪽으로 흘러보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공기가 쑥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보시면은 이쪽
이쪽도 에어 인테크 이쪽으로 싹 공기가 들어가면서 엔진을 식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 뒤쪽 타이어도 보면은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공기가 브레이크 디스크에 열을 식혀주기도 하고요. 사실 에스턴 마틴에서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이 거대한 리어 윙 같은 건데, 이 리어 윙이 프로토타입이라서 아직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고가의 스포츠카나 슈퍼카 같은 경우에 주행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다운포스를 만들어 준다든가, 어쨌든 이 주행에서 공기역학적인 부분을 위해서 이 가변식 스포일러를 적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바랄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미국의 나사 있잖아요. 미 항공우주국, 그 말로만 듣던 나사, 이 나사에서 플렉스 포일이라는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한 덩어리에 이게 철같이 보이는데 구부러지면서 모양을 자유자재로 좀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 윙 자체가 공기 역학적으로 유리하게끔 이렇게 구부러지고 막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요. 근데 이게 아직 개발 단계라서 그런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은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서도 확인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어떻게 될지가 좀 상당히 궁금해지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프로토타입이라서 이렇게 딱 적용된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디퓨저 살벌하죠. 예, 디퓨저 살벌합니다. 공기 역학을 위해서 이렇게 어마무시하고 거대한 이런 디퓨저를 만들고, 뒤에 타이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흉폭하게 생겼어, 차가. 그리고 이렇게 공기가 쑥쑥 지나가면은 이 윗부분에 보시면은 이 에어 인테이크 보이시나요? 이 차량에 V8 4.0L 트윈 터보 엔진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에스턴 마틴에서 요즘에 상당히 많이 쓰는 유닛인데, F1 머신의 디자인 보시면은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머리 뒤쪽으로 해서 에어 인테이크가 자리한 걸 볼 수 있거든요. 이 차량도 이 에어 인테이크가 있어서 이게 흡기인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바람이 흡기의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다 공기역학, F1 같은 경우에는 파워트레인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공기역학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공기역학적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적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쪽 도어가 열려져 있으니까 잠깐 가서 보여드리면은, F1의 기술을 또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푸시로드 스타일의 서스펜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서스펜션, WC 본이라든가 맥퍼스 스트러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옆에 바로 브레이크가 있고 서스펜션이 바로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F1 같은 경우에는 오픈휠 방식의 레이스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서스펜션이 바로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푸시로드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댐퍼라든가 아니면 스테빌라이저라든가 이런 거는 차체 안쪽에 가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푸시로드라는 암 같은 것들이 이렇게 차체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지금 문 열었는데 이 안쪽으로 보시면은 살짝밖에 안 보이긴 하는데, 지금 암 같은 거밖에 안 보이시죠? 서스펜션 구조나 이런 것들 안 보이시잖아요. 사실 이 위로 서스펜션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푸시로드 방식을 선택을 했다, 이런 부분 역시 F1의 기술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푸시로드 스타일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자동차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가하 질량이라고 해서 이 바퀴 쪽에 붙어 있는 부품들, 브레이크, 서스펜션 이런 덩어리가 무거우면은 차량의 거동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운동할 때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면은 되게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서스펜션 구조 같은 것들이 쬐다 차 안에 있고 여기 브레이크만 딱 있으면은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러니까 거동이 훨씬 좋아진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워낙에 잘 달리는 차니까 세라믹 브레이크 이런 거는 진짜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미쉐린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사이즈가 전면 같은 경우에는 2953020이고요. 후면부는 3253021인데, 이 미쉐린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다 이 바랄라를 위해서 만들어진 타이어라고 하더라고요, 전용으로. 그 다음에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 V8 4.0 트윈 터보에 PHEV를 묶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F1 같은 경우가 사실 모든 머신들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에스턴 마틴의 첫 번째 전동화 모델이라고 합니다. 100% 전기차는 아니지만은 첫 번째 전동화 모델로서 이런 슈퍼카 바랄라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
엔진 쪽에서 최대한 배기구까지 거리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요즘에 많은 슈퍼카들이 이렇게 배기구를 하늘 위쪽으로 보내고 있는데 에스턴 마틴도 이렇게 배기구를 위쪽으로 보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F1 머신 같은 경우에는 공기 역학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무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카본 터브 차체를 쓰거든요. 강도도 있고 그러면서 가벼운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카본을 쓰는데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사이드 쪽 보여드리거나 그랬을 때 눈치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전부 다 카본입니다. 전부 다 카본. 싹 다 카본이에요. 싹 다. 그래서 카본 터브 형태로 차량을 만들었다. 실내 인테리어가 이번에 공개가 된 게 가장 큰 발전 방향이라고 하는데 엉덩이 부분을 최대한 낮추고 거의 F1처럼 좀 누워서 운전하는 그런 자세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카본 터브나 이러한 것들을 장착을 하면서 목표로 하는 차량의 무게는 1550kg 이하로 만든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대충 무게가 우리나라 차로 따지면 소나타 정도의 무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를 목표로 둔다고 합니다. 네,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아직 전력이 없어가지고 문을 수동식으로 이렇게 개폐를 한 모습인데, 도어를 보면은 그 에스턴 마틴 도어 같은 경우에 스완 도어라고 해서 한 15도 정도 이렇게 살짝 비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볼 수 있는데 좀 그러한 느낌도 살짝 드는 것 같고요. 바랄라 프로토타입을 국내에 갖고 와서 공개를 한 게 이 구매 예약자가 있는 국가에만 이렇게 전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 예약자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세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 지금 이 정도까지 개발이 진척이 됐다, 이런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차량을 가져와서 보여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오전 10시부터 7시까지 에스턴 마틴 대치 전시장에서 누구나 이 바랄라를 이렇게 전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 차량 빨리 호주로 날아가서 호주 계약자분들한테도 또 보여드려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간 나시면은 한번 이렇게 구경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프로토타입 보니까 확실히 포스가 좀 엄청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시어머니 권혁주 PD였고요.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좋은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